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우리 초처방 구독자분들은 어릴 적에 일기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은 일기 쓰는 걸 좋아하나요? 어떤 아이들은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네, 많은 아이들이 일기 쓰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그것 가지고 또 기싸움을 하고 전쟁이 나죠. 짧게 쓰고 안 쓰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 그것을 좀 길게 늘리고 싶고 구체적이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늘리고 싶은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계속 안 쓰려고 하고 일기를 가지고 자꾸 또 이렇게 싸움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에 대한, 일기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발령이 나서는 이제 일기쓰기를 주 3회 정도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차까지는 그렇게 내줬죠. 일기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차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10년 차까지는 주 2회 정도로 줄였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또 분위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정도로 또 팍 줄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15년이 다 돼가니까 15년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번 정도의 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글짓기 대회라고 하죠. 글짓기 대회도 굉장히 많았고 또 원고지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쓰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대회 같은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원고지 형식에 맞춰가지고 쓰는 것은 교과서에서 한 단원 정도 배우고 나면은 굳이 또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그런 환경 매체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나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기회와 통로는 정말 많아졌다라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 글을 쓴다든가 브런치 아니면 뭐 SNS에도 계속 글을 남기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글을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책을 썼지만 지금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글쓰기를 업으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4년차 교사이기도 하지만 10년차 작가이기도 해요. 24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 이제 올해 나오는 책들까지 곧 합하면 한 30권의 책이 출간될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EBS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교실 속에서 학생들 글쓰기를 꾸준히 지도를 했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좀 글쓰기, 그 중에서도 일기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에 한 5년 전이었죠. 일기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받았고요. 초처방 카페를 옮겼는데 그 전에 카페에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한 그런 분들이 이제 만 몇천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따로 이렇게 메일로 드리기도 하고 했던 것을 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으셨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교실에서 일기쓰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처음에 그냥 가르칠 때에는 아이들이 매번 똑같은 내용의 글만 써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일기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읽는 저도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일기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담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그 글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내가 겪은 거, 경험한 걸로 채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상 1학년 1학기에 그림 일기 쓰기가 나오고요. 1학년 2학기에 글 일기 쓰는 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저학년 때는 나의 경험을 이 글의 그릇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채우시겠어요? 내 경험으로만 이 글의 그릇을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럼 간접 경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은 그 내용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독후감, 독서록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그냥 단순히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읽은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은 이렇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다. 혹은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즉 누군가 내 글을 읽을 독자가 있다라고 상상하고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과정의 글쓰기로 한번 살펴본다면 저학년 때, 1, 2학년 때는 일기쓰기, 3, 4학년 때는 독서록, 독후감 쓰기, 5, 6학년 때는 주장하는 글 쓰기 로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년에 그 글쓰기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발달 단계상 그렇게 글을 쓰면은 우리 아이들의 이 발달 단계에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기쓰기라는 것은 나의 경험을 쓰고 내가 겪은 일을 쓰는 것이니까 뭐 성인도 쓰고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나열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어떤 한 부분을 돋보기로 탁 비춰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게 바로 오늘의 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열을 하고요. 참 재미있었다, 참 즐거웠다 이렇게 간단한 느낀점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처방전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훈련을 해요. 자,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말하는 그런 게임도 하고요. 어떤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고 나서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꺼내보는 그런 연습도 해봐요.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유튜브 자료실에 이제 초등학습 처방전 자료실 이렇게 해서 일기쓰기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그런 훈련들을 했던 자료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의 훈련의 목표는 무엇이냐? 최대한 자세하게 어떤 하나의 장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끄집어내 보려는 그런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축구한 거 혹은 오늘 가족들이랑 마트 간 거 아니면 오늘 저녁 먹은 거 이렇게 하나만 끄집어서 그거를 자세하게 쓰는 거라는 걸 인식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미션지를 딱 붙여줍니다. 네, 카페에도 이게 다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미션은요, 5가지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미션에 맞춰서 쓰게 해요. 뭐 자세하게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미션을 줍니다. 그 5가지 미션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대화글이 들어가게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축구를 했다가 아니라 서윤아 오늘 축구하자. 응 그래 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하고 이 따옴표 대화글을 넣어가지고 일기를 쓰면 훨씬 더 글쓰기가 풍요로워 보이고 잘 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옴표가 있는 글로 먼저 시작을 해도 멋진 글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렇게 따옴표가 들어가게 썼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션은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리고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의성어나 의태어 배웁니다. 국어 시간에 그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삭아삭 사과를 먹었다. 쌩 달려갔다.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넣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다양하게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감정사전까지 붙여줍니다. 참 재미있었다, 참 슬펐다 외에도 정말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써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사전에 있는 단어 말고요. 내 느낌을 색깔이나 물건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선생님의 오늘 느낌은 햇빛이야. 어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선생님의 오늘 기분은 노란색이야. 선생님 오늘 기분은 회색이야. 이렇게
너희들도 이 색깔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이 기분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렇게 일기를 써볼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 네 번째군요. 자, 일기를 들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더 없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란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일기를 써와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도 같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한 걸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 너 오늘 축구를 했어? 언제 했어? 그래? 누가 이겼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꼬치꼬치 물어봐요. 무슨 옷을 입었어? 응원해주는 사람은 있었어? 그때 날씨는 어땠어? 이게 다 들어가게 쓰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가서 다시 써볼까? 아, 싫어요.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읽는 사람이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선생님이 다시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쓰는 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3줄 말고 10줄로도 드러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0줄 이상 채우기 하는 거죠. 2학년도 10줄 이상 채우기를 할 수 있고, 너무 힘들어 하면은 이제 한 6줄 채우기 이렇게 해요. 1학년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 2학년부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10줄 이상 채우기, 3학년부터는 모두 다 10줄 이상 채우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양을 채우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처음에 글을 쓸 때 계속 짧게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양을 채우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가지 미션이 적혀져 있는 것을 딱 붙여주고요. 그 미션에 맞춰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대화문을 넣고, 어떻게든 의성어, 의태어를 넣고, 어떻게든 내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고,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10줄 이상 채우면 그 전의 일기와 전혀 다른 일기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몇 번을 연습하면 글쓰기 실력이 한번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냥 쓰기만 하면은 절대 늘지 않아요. 피드백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의 유창함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흥미가 느껴진다면 빨간 펜을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뭐 자존감이 떨어질까? 글쓰기의 흥미가 떨어질까? 네, 이것보다 이제 이거를 갖고 오시면은 이 미션을 완수하고 성공한 부분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막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 대화글도 썼네, 의성어, 의태어도 썼네, 이렇게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네, 이번에 정말 자세하게 잘 썼다. 구체적으로 칭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잘 썼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의 미션이 성공이 됐는지를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일기쓰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이지만 6년 내내 그리고 성인까지도 쭉 하는 가장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일기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하루에 있었던 일의 하나를 꼽아서 돋보기처럼 슉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써보는 것이 일기인데, 그 안에 5가지 미션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적인 부분도, 또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적인 부분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필요하신 자료는요, 링크 걸어둘게요. 거기 카페 들어가시면 가입하시고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미션이 있는 일기 쓰기로 몇 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